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상담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지금부터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생방송 중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요 양팔석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이 자승자강, 바로 자신과 싸워 이기는 자가 진정한 강자다. 이 도덕경에 나오는 글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현명하고 좋은 선택을 하셨다고 하면은요, 그 불안과 후회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강자의 길인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답, 바로 저희 행복한 재테크를 꾸준히 시청하시는 것이에요.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는요, 매우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세계 경제, 국내 정치 경제, 거기다가 부동산 시장 또한요, 과거의 양극화가 지금은 삼극화를 넘어 사극화 체제로 급속히 전환이 되고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행복한 재테크를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모르는 것은 공부하고 또 전화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실력을 배양하게 되면 어느새 나는 고수의 길에 들었습니다. 우리의 목표 바로 상급지로의 안착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외롭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그 전에 시장의 흐름을 먼저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청약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당시에 추정했던 금액보다 1억이나 올랐는데도 그 인기가 여전하다고 합니다. 괜찮은 단지 어디가 있을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네. 좀 더 이제 광의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아파트가 1억은 물론 그 건설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네. 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더 올랐어도 그 투자가 성공이라면은 당연한 거 가치가 아닙니까? 있는 거죠. 예. 네. 자,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분양가 올랐는데 3기 신도시가 5곳입니다. 예, 그것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인기. 그렇죠. 지난 2월에 고향 창릉에 있는 여기 이쪽 지역이죠. 바로 여기인데 계속적으로 분양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창릉의 성공리에 이제 분양이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바로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이제 하남 교산이 이제 A2 블럭이 분양을 이제 시작했고요. 다음 주가 되면은 부천 대장 지역이 하게 되고 그리고 하반기에 남양주의 왕숙 지역이 이제 약 3천여 세대 정도가 분양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한 7,900세대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는 어디로 청약 가점도 높고 이 신혼특공 내지는 생애 최초의 무주택자인데 이런 청약 가점이나 청약 자격을 통해서 나는 어디로 집어넣어야 성공 투자가 될고 시간이 지날수록 큰 투자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누구나 넣을 수는 있지만은 이것을 지금 보면 잘 몰라요. 저도 30대 때는 잘 몰랐어요. 안 보였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당시 거기가 맞았어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답인데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1기 신도시가 5곳이죠. 그리고
현재 3기 신도시 또한 5곳입니다. 이 5곳인데 1기 신도시가 어디였는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1기 신도시는 분당, 잘 알고 있죠. 분당, 자, 우리가 두 번째 일산, 그리고 평촌, 자, 중동, 그리고 3번입니다. 자, 3번인데 분당에 한번 보실까요? 현재 분당의 가격 30평대 기준입니다. 분당의 30평대 기준 가격은요. 15억에서 17억. 일산은 얼마죠? 5억에서 6억. 자, 그러면 그 당시, 자, 이게 지금 잘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조금 더 색깔을 다시 빨간 걸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 당시 이쪽 지역에 대차적인 분양가가 30평대 기준입니다.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 불과했어요. 요게 차이에 약 한 1천만 원씩 차이가 났는데 분당이 가장 비쌌었습니다. 그 당시도. 그랬으면은 자, 오늘날 일산 같은 경우는 얼마? 10배에서 12배. 분당 30배에서 32배. 어떻게 됩니까? 잘 선택한 지역에 대한 투자 성공이 결국은 내 노후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지금 현재 3기 신도시는 고양 창릉이 되겠죠. 그냥 앞에 시는 빼겠습니다. 그리고 교산, 그리고 대장, 자, 그리고 왕숙, 그리고 인천에 계양이 있죠. 이 5곳 중에 자, 어디가 대장주가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다. 답은 나와 있다. 어디? 이 지역이 바로 대장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5분, 10분이 걸리니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것들은 자, 공부하게끔 저희가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투자에 대한 것들을 첫 발을 어떻게 잘 디디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3기 신도시 청약 일정과 함께 어떤 지역을 주목해 보면 좋을지 이제 개략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3기 신도시 얘기를 나눠본 김에 사실 내 집 마련을 할 때 청약 말고 뭐 기존의 주택을 매매하는 방법도 있고요. 늘 우리가 이 두 가지에서 고민을 하게 되고 결정할 때 있어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께 청약과 기존 매수 있어서 좀 비교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그게 이제 신축 바로 네. 이 3기 신도시에 대한 청약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냐 네. 이제 이것이 있겠는데요. 이것을 이제 도표로 잠깐 그려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도표로 그려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내용을 들여다 보게 되면은 이 청약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이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라는 것이죠. 비교적 저렴한 주변 시세에 비해서 약 1억 내지 3억 정도가 저렴하다. 이렇게 되니까 투자의 안전성이 확보가 됩니다. 이게 투자의 프리미엄이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 완화도 되지만은 투자의 부동산의 3원칙 중에 하나죠. 바로 투자의 안전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너무 적어서 내가 당첨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 조건에 맞춰서 전략들을 잘 세워야만 겨우겨우 되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은 공급이 너무 적다는 것에 문제가 있죠. 이 3기 신도시 전체에 공급되는 그 세대수는요 17만 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주택 청약 가입자는 현재 전 국민의 절반인 2,600만 어마어마하게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청약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하늘의 별 따기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되지 않는 것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또 하나 이 단점 자체가 이런 높은 당첨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비교적 단순한 이 전략이 있은 반면에 일단 구축이라든가 기존의 이런 부분들을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개발이 진행되는 곳에 하는 것도 있고 갭을 통한 예를 들면 아파트를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자 여기에 재개발도 있을 것이고 재건축도 있을 것이고 자 거기다가 역세권 개발도 있을 것이고 요즘 나온 도심 복합 개발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뭐예요?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 자 복잡하다. 이 복잡한 것을 어떻게 선택해요?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하는데도요. 제가 보면 주변 사람들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해요. 그런데 이 부동산은요. 1,000만 원, 2,000만 원 수익이 아니잖아요. 억, 10억 이런 단위로 투자 수익이 발생하는데 왜 공부하지 않습니까? 공부하셔요. 공부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요. 하시면서 정말 옆에 좋은 전문가 두시고 하시면 되니까 공부하셔요. 하시면은 보이는 것만큼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것들을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찾아드릴 테니까 저희 행복한 재테크 계속 시청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내 집 마련과 청약에 있어서 기존 주택에 있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또 장단점까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양팔석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하고 있고요.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양팔석 전문가께서 진행하는 무료 세미나 있거든요. 화면 보시면서 일정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비 내리는 금요일입니다. 행복한 재테크 생방송으로 보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11시 23분 15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저희가 부동산 관련 상담 도와드릴 거거든요. 1544-8520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전화부터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 좀 용산에 사는데, 네. 용산 이안 아파트, 문배동에 있는 이안 아파트 매도하고요. 네. 자양동 구이 자양, 거기 한번 매수할까 해봤어요. 어떤 거 보셨을까요? 자양동에서는? 아직 네. 올 말에 착공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네, 네. 네, 그거 보고 있어요. 네. 자양 구이 자양 호반 서밋. 호반 서밋. 예. 네, 네. 기주택인데, 네. 지금 이제 올 가을에 착공 들어가봤어요. 알겠습니다. 자, 문배동에서, 그러니까 용산에서 자양동 쪽으로 지금 갈아타기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계획이 맞는 건지 저 이제 지역적인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양팔석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이 지금 자양 몇 동이세요? 자양 2동이요. 이 동 제가 펼쳐봤는데 여기 저 자양 호반 서밋 이미 입주한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네, 이제 앞으로 착공 들어갈 때예요. 예, 예. 거기 지역이 여기 호반 서밋 있는 데서 어디가 되죠? 더 리버 포렌트라고 그것이 한강 연구적인 보인다. 한강변으로. 예, 예, 예. 아, 그러면 이쪽이 되겠는데. 예. 그러면 자, 지역주택 조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건요, 네. 95% 토지 확보하고 돈도 다 지불돼 있는 상태고 올 가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갈 거거든요. 아, 가을에 착공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네. 예. 그런데 그렇게 이 진행이 됐으면은 이미 성공 투자인데 전화를 뭐하러 하셨을까요? 아니, 거기를 분양받으려고. 분양 받으셨다 그랬잖아. 아니, 이제 우리 아파트를 매도하고 예. 그 돈으로 이제 지금 뒤늦게 들어가려고. 여기 지금 매수 가격이 얼마나 되죠? 조합원 가입. 한 19억 정도 돼요. 아, 조합원 가입을 하는데 19억 정도다. 네. 몇 평형이요? 예? 34평. 34. 34평이요. 네, 38평. 4평.
34평. 그러니까 전용 면적은 84제곱미터가 되겠네요. 네네네네. 네,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34평에 19억 정도. 예, 그러면 세대 수는요? 540. 540세대.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짚어봐야 될 건 물론 당연히 이제 시청자님께서 짚어보셨겠죠. 95% 이상의 토지 사용 권원을 확보했는지, 토지 사용 권원이 확보됐으면 나머지 5%에 대해서는요, 매도 청구가 가능하니까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가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는 그렇게 확보했다고 하면서도 그게 아직 95%가 아니, 안 된. 거기 프랑카드도 다 붙여놨어요. 다 네. 됐어요. 그러면 합격이에요. 예, 만약에 95% 됐으면 지금 거기 현재 용산에 있는 이안 아파트를 팔고 그 돈으로 이제 여기에 한번 투자하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네.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은 95%의 토지 권원 확보와 조합원의 이제 동의가 확보가 돼 있으면은 네. 투자하셔도 됩니다. 이 실제로 왜냐하면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저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유가 주변에 정말 지주택이 성공하는 예는 불과 1, 2%, 2, 3%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정말 짚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더구나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지역주택 조합하게 되면은 마치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조합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 지역주택 조합 같은 경우는요, 주택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제성이 거의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워요. 더구나 단지 내에 정말 90몇 프로, 94%에서 망가진 데가 있죠. 아시죠? 92, 3%에서 망가진 데가 이 성수동 망가졌다가 다시 시작한 데가 있어요. 물론 대성공, 나중에 가신 분들은 아주 대성공을 했지만은 이렇게 90% 초반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부도가 나서 망가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다르죠. 왜냐하면 강제성이 상당 부분 부여가 되고 또 실제로 진행하는 법 자체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리고 관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그렇게 95% 이상이 확보가 되고 이 19억 정도라면은 한강이 조망되는 변이라고 하면은 투자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수 1, 2, 3, 4가의 전략정비구역 앞으로 입주 시에 30평대 아파트 가격들은요 최소한 50억 넘어서 60억대를 바라볼 수 있다고까지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이것만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확인이 되시면은 투자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좀 그것이 용사는 그거는 계속 갖고 있으면은 용산은요. 자, 용산 이거 시간이 너무 지나긴 했는데 용산은요. 한번 용산으로 가볼까요? 용산은 물론 입지는 좋습니다. 입지는 좋은데 중요한 거는 자 현재 가치보다도 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입지는 매우 좋다. 자 용산에 이안이 여기 1차, 2차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20년 차잖아요. 네. 20년 차인데 저 여기 가격대가 지금 얼마인지 아시죠? 네. 보통 여기가 지금 13억에서부터 15억 사이에 지금 현재 형성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여기에 용적률, 요즘 그 주상복합 아파트들의 문제점들이 뭐냐면 30년 차가 다가오면서 가격이 급속히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거는 강북 강남을 망라하고 다 그래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현재 용적률이 뭔지 아세요? 네. 용적률 그렇죠. 용적률 아시죠? 예, 용적률 여기가 600%가 넘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거 재건축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힘들죠. 이 용산이라고 하는 가치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 개인적인 것들을 재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 부분 어려워지면 리모델링밖에는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가치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20년 차부터 27년까지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 가장 가격이 낮은 수준이니까 요것은 저는 매도 시점으로 매도를 권해드려요. 권해드리고 여기 요것을 가지고 이 자금을 가지고 말씀하셨듯이 지역주택조합 그 성공하는 데입니다. 제가 이거 방송에서 지역주택조합 저는 절대로 투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95% 이상의 권한이 토지 권한이 확보가 돼 있다고 하면은 안전하니까 투자를 하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여기보다는 요 주변의 용산 지역의 다른 지역들에 현재 개발이 진행되는 많은 곳들이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여기는 좀 살펴보시면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 매도 권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주택이라는 게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 상당히 또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95%의 토지가 확보돼 있다라는 우리 시청자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예전부터 가족들이 용산이 좋아진다고 뭐라도 하나 해놔야 좋지 않겠냐고 말을 계속했었는데, 네, 네, 결국 제가 살려고 했던 곳은 아직 개발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네, 네, 안 하길 잘했다 싶거든요. 근데 네. 가격은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음, 효창공원 아래쪽에 용문동 쪽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좋을까 싶어서요. 투자 가능 금액은 한 3, 4억 정도 되고요. 3, 4억 정도로 이제 용산 얘기는 계속해서 들으셨는데 타이밍을 네.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네, 거죠, 지금. 맞아요. 지금 보신 데가 용문동 말씀하신 거죠? 네, 네, 네. 효창공원 아래쪽 이 지역은 네, 어떨 네. 저희 용산 얘기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용산 확실히 용산 지역들이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용문동을 콕 집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쪽이 개발 얘기가 좀 있긴 해서요. 아, 개발. 네네. 네, 이 지역 용산은 뭐 꼭 용문동이 아니라도 네. 전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맞아요. 이 용문동 같은 경우는 제가 지도로 잠깐 살펴보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용문동은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용산 전자상가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옛날에 이게 서울 공작창 자리입니다. 제가 어릴 때 여기 들어가서 대중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했던 기억이 아주 남는 서울 공작창이 이제 차량 그 수리하는 데였어요. 정비창.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철도 공무원이셔가지고 제가 여기에 들어가서 막 목욕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지역이 바로 국제업무단지. 국제업무단지 서울 이제 이번에 개발이 되잖아요. 여기가 15만 평입니다. 엄청나게 커요. 15만 평인데 이 용산은 여기뿐만이 아니죠. 바로 이거 공원, 용산 민족공원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제 용산공원으로 이름이 됐습니다만 이 용산공원과 더불어 쌍대마차에 호재가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철도 부지의 지하철이라든가 지하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 있고 한강에 접하고 있어서 서울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용산은 뭐 어디든지 다 인기가 있는데 이 용문동 같은 경우는 이 원효를 조금 빼고 이렇게 용문시장을 포함해서 이쪽 지역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용문동 요 시장 쪽은 어차피 개발이 좀 상당 부분 어려우니까 실제적으로 이쪽 동축과 서축으로 나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동축은 이미 바로 역사권 시프트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 마찰이 굉장히 많고 LH 빠져나가면서 해서 이런 부분들이 마찰은 있지만 계속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 중요한 건 있죠. 서축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신축이 많다 보니까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거든요.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신축으로 바뀌다 보니까 노후화가 급속히 이제 충족이 안 됨으로 해서 개발이 유보되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용문동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어떤 투자를 이제 목표로 하려면은 현재 도심복합개발이라고 도심복합개발 방식이 올 2월 7일부터 이제 본격화됐죠. 이게 도심복합개발이 법이 이제 시행이 됨으로 해서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동의율은 3분의 2만 맞춰지면 되죠. 3분의 2 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의 50%, 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노후화예요. 노후화 비율이 40% 이상이면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역세권, 더블 역세권 지역 주변에 웬만하면은 개발할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도심 복합 개발을 앞으로 염두에 둬. 물론 도심 복합 개발 자체도 개발의 방식을 진행하는 방식은 도정법이에요.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요건 특별법이죠, 일종의. 그래서 요 진행이 되는데 현재 용문동 주변 지역들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보다 조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청자분께서 지금 현재 용문동 같은 경우는요. 이미 벌써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잖아요.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용문동의 주변 지역들을 한번 진행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그 위에 효창동 같은 데도 한번 살펴보셔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역세권 시프트로 개발이 되고 재개발로 아파트 입주돼 있고 재개발로 아파트 있고 그다음에 이쪽 지역은 원효로 일가 쪽이에요. 그러면 효창동 지역에 남아있는 부분은 여기인데 여기가 지금 어떤 형태가 되든 아마도 개발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상대적으로 여기보다는 좀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신데 지금 아마 3억 정도, 4억 정도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가 봐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은 요건 개인적인 별도의 상담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한번 현장 임장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임장하지 않고 투자하시는 것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임장을 한번 해보시고 여기에 이제 요 주변 지역에 좋은 개발 이슈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되면은 용산 과감하게 투자하십시오. 다른 지역보다는 현재 아직은 상대적으로 투자 금액 자체가 적으니까요. 요 한번 살펴보시고 투자하셔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용산이라는 큰 숲을 봤습니다. 그 안에서 우량 나무를 잘 찾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1544-8520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예, 어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양평동 사가 빌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투자를 잘못해서 그런지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매매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네. 계속 들고 가도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까 해서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양평동 다세대 빌라 예, 예. 집원이 어떻게 될까요? 137번지입니다. 137번지 양평동 몇 가예요? 사가입니다. 알겠어요. 양평동 4가 137번지 갖고 계시는 다세대 주택이 가격적인 탄력을 못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어떠면 좋을지 저희 양팔서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예. 네. 속상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투자를 잘못하셔서 속상하셔요. 예, 여기 투자하신 지가 언제시죠? 지금 한 4년 됐습니다. 예? 4년 됐습니다. 4년 정도. 4년 정도면은 이미 열기가 식었을 때인데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요. 2006년도에 한강 르네상스 바람이 불면서 2007년, 8년, 9년, 10년까지 이제 이 주변 지역들이 굉장히 뜨거웠던 지역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2012년까지 상당 부분 이제 이 선유도역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들이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었죠. 그런데 4년 전이면 이미 바람이 상당히 식었었는데 여기에 이제 투자는 어떤 목적으로 하신 거죠? 잠깐 들어갔다 나오려고 했는데 단기에 투자 수익을 보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네. 투자를 하셨었네요. 그랬는데 그냥 발목이 잡힌 거예요. 네, 보니까 제가 지금 좀 자세하게 봤어요. 137번지라고 말씀하셨죠? 네. 네네. 네, 여기가 이제 여기가 있네요. 여기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같으면은 이 선유도역에서 불과하고 한 뭐 가깝잖아요, 그죠? 예예. 예, 여기 같으면은 잠깐 볼까요? 잠깐 한 3, 볼까요? 4분.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요렇게 와서 이렇게 오면은 뭐 도보로 3분 거리. 네네. 도보로 3분 거리가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약 한 뭐 200m가 채 되지 않는 거리인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보시면은 이런 가치들을 떠나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여기 자 우리가 조금 더 지도를 놓고 한번 이렇게 볼까요? 여기가 제가 지적 편집도를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선유도역을 중심으로 해서 당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한강에 대한 이 개발 이 기대가 굉장히 큰 곳이에요. 여기가. 예, 물론 한강 남북으로 어디나 서울 지역 자체는 전부 투자의 1순위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증대되는데 이 선유도역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선유도 공원도 있고 접근이 되게끔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려고 들어왔는데 돈을 벌지 못했잖아.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냥 이대로 말 것인가예요. 저는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은 어떤 주체가 있긴 있어야 돼요. 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역 같으면은 얼마든지 여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역세권 개발도 가능하다. 이 만약에 요게 노후화에 대한 요 조건만 충족이 되면은 역세권 개발도 가능한데 여기 지역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요 안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신축들이 이제 많은데 요 이쪽 그 도로변 쪽에는 신축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상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역세권 개발 내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심 복합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도심 복합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자, 이를 주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 정도 같으면은 용적률이 어떻게 600% 내지 최대 700%도 가능하다. 용적률이. 그러면 지금 준공업 지역의 최대 용적률, 물론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250% 정도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최대 40% 준공업 지역의 가치가 지금보다 더 증대되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상당 부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면 현재 이런 선유도역이 지금 당장은 개발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요것을 이제 투자의 어떤 그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은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좀 아까 도심복합 개발이 올해 언제 시행됐다고요? 바로 2025년 2월 7일부터. 그러면 지금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역세권 주변 지역들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이다. 여기는 주거 중심형 성장 거점형은 당연히 안 되겠죠. 이래서 요 주변 지역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갈 텐데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안타깝지만은요. 이 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가격에 대한 회복력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더구나 4년 전서부터는 그 역전세난 때문에 마음고생까지 하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예. 임대는 잘 되더라고요. 여기는 임대 잘 됩니다. 네. 월세 받고 계세요? 전세 받고 계세요? 월세 받고 있습니다. 월세요? 네네. 월세 받고 계시면 지금 자금 투자가 좀 됐겠네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1세대 2주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1세대도 지금 재개발 구역에 금방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지금 초기 단계고. 네. 지금 그거는 따로 안 되는 나중에 단계고. 별도로 상담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정말 지금 막 가슴 아프시잖아요. 그거 제가 풀어드릴게요. 풀어드릴 테니까 그건 별도로 전화하시고 지금 여기 선유도 왜냐하면 방송이 생방송이다 보니까 많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선유도역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요.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 그러면 월세니까 저 같으면은 조금 손해봤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빌라에 대한 가격대가 상당 부분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네. 이제 내려왔잖아요. 네, 이제 네.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여건으로 지금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빌라의 여건들이 더 좋아지게 되니까 한번 매도를 해서 옮겨 타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네, 매도해서 옮겨 타려고 지금. 이미 내놨어요. 물건을 내놓으셨어요? 예. 예, 잘하셨어요. 일단 팔리는 대로 좋은 데로 가서 그동안에 마음 상처 받았던 거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그게 더 현명합니다. 예. 근데 선생님, 제가 네. 걱정되는 거는 지금 한 4년 기다렸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매도를 하고 다른 데로 옮겨 타려고 해도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은 만약에 옮겨 탔을 때 이 선유도 여기가 또 좋은 소식이 들릴까 봐 그것도 걱정이 되고. 그러면 더 좋은데 선유도 소식 좋은 데보다 더 좋은 데로 가시면 되지. 제가 네. 예. 그런- 그러니까 일단은? 만약에 그러시면 일단 오늘 지금 생방송이니까 이만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다른 예, 시청자분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어서 그러면 별도로 네. 전화 주셔요. 상담하시면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마무리해 드릴게요. 매도 계획, 그 계획대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544-8520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저희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작년에 그 송파에 소형 주택을, 아파트를 하나 사면서 지금 1가구 2주택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보유를 해야 할지, 네, 지금 거기 송파동이 토어제로 묶인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맞아요. 네. 네네. 그래서 요거를 계속 보유를 할지 아니면은 매도를 하는 게 좋은지 거기 개발 호재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송파의 소형 아파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어떤 아파트인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송파동 호수 임광 아파트요. 호수 임광 아파트 소형이면 20평대 갖고 계시는 걸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토어제 관련해서 송파 쪽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오늘도 송파로 왔습니다. 자, 저희 양파석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지금 거주하시는 데는 그럼 어디시고요? 저는 지금 분당에 거주하고요. 분당에 거주하세요. 네네. 그 투자는 이제 이 서울로 하셨어요. 네네. 예, 잘 하셨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지역은 아주 잘 선택하셨어요. 네네. 근데 문제는 개별 거기 뭐랄까 매물이라 그럴까요? 여기는 째가 조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호수 임강이 이제 이렇게 보셔요. 여기 투자를 왜 하신 거죠? 어떤 목적으로? 그 소형 아파트를 조금 사두면 거기가 지금 더블 잠실하고 석촌의 더블 역세권이기도 하고 제가 거기에 근처에 살아서 지역을 거기 좀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형으로 사둘 만한 데가 될 것 같아서 거기 투자를 한 거거든요. 앞으로 여기 지역이 투자를 함으로 해서 갭 투자를 하신 거네요. 그렇게 네네. 해서 가격대가 더 크게 상승할 것이다. 네네. 그럼 언제 사셨어요? 작년 말이요. 작년 말.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러시네. 그러면 토호제 풀리기 전에 사셨네? 네네. 그 당시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일 때 사셨네요. 아니요. 그때는 토어제 지역이 아니었었어요. 저희가 그렇죠. 사고 상파. 나서, 강남 네네. 상구랑 강남 상구 네네. 맞는데? 근데 지역이 송파동은 아니었었어요. 송파가 아니니까. 네네. 저쪽 잠실이 아니니까. 네네네. 네. 그러면 그거 사셔가지고 지금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가가 이제 궁금하신 거죠? 아니, 지금 당장 파는 게 아니라 놔두면 미래 10년이건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놔두면 네. 주변의 개발 호재나 네. 아니면 놔뒀을 때 더 좋은 게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요거 지금 신축이 언제 된지는 알고 사셨어요? 네네. 30년 차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네. 재건축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재건축. 그러면 여기 아파트가 좀 단점이 좀 있어요. 조금 제가 넓혀볼게요. 네네. 조금 넓혀보면은 아파트와 아파트 동이 두 동인데 사이에 뭐가 있어요? 도로가 또 네, 있어요. 도로. 네네. 네. 그러면 재건축을 하면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재건축 여기 이제 200여 세대가 되는데 현재 95년 입주예요. 네. 95년 입주해서 30년이 됐어. 네. 자, 재건축은 할 수가 있어. 네. 재건축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네. 여기 용적률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네. 313%로 알고 있어요. 313%. 313%. 자, 여기가 3종이죠. 준주거가 요 바깥서부터 준주거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잠깐 한번 볼게요. 네네. 잠깐 좀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렇죠. 제 기억이 맞습니다. 뭐냐면 여기까지는 이쪽 라인 바깥으로는 여기는 준주거예요. 네. 준주거인데 요 임강 아파트가 있는 여기는 어디예요? 3종이에요. 3종. 네네.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여기 점선이 있는 쪽 바깥쪽은 준주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재건축을 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지 않다. 물론 주변에 여러 가치를 놓고 보면 굉장히 입지는 탁월합니다. 정말 어떤 네. 것보다도
탁월한데 중요한 것은 탁월한데 개별 매물이 중요한 건 뭐냐면 늘 숲과 나무가 있다고 하면은 숲도 좋아야 되고 그 숲 안에 있는 나무도 좋아야 돼요. 이 두 개가 다 충족이 잘 돼야 성공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석촌호수 있고 석촌역이 있고 현재 송파구에 미래가치 있고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개별 매물이 굉장히 불리하다. 자, 재건축이 용이하지 않다. 첫 번째. 네. 재건축 용역 그리고 세대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재건축도 불리하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할 수 있는 게 리모델링밖에 없는데 리모델링의 가치는 늘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석촌호수가 조망이 되는 데냐? 석촌호수 조망이 안 됩니다. 여기는 앞쪽에 네. 준주거지에 고층 건물들이 있다 보니까 네. 조망권조차 좋지 않다. 근데 투자비는 상대적으로 높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토호제까지 걸려 있어요. 네. 자, 전체적으로 아파트 시장은 굉장히 선거가 대선이 끝나고 나면 상대적으로 좋아지긴 할 텐데 문제는 어떤 아파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 100으로 갈 수 있는 게 있고 50으로 갈 수 있는 게 있고 20으로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살피면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장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예, 장기로 장기 보유까지는? 보시려면은요. 네네. 개발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들을 공략하셔야 돼요. 네네. 예, 그러니까 조금 안타깝지만은 요거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조금 해보시면은 아시게 되세요. 공부하는 방법들은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제일 좋은 것들은 든든한 우군, 바로 전문가를 옆에 두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저분이 나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전문가다 그러면 그분한테 연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그런 그 지식도 쌓아가면서 부동산 공부를 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아, 네네. 제가 지금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보지를 않았으니까 네. 예, 요걸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더 투자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시길 좀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가웠습니다. 저 이제 송파 얘기 나눠봤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저는 이제 구리시 임창동 음. 현대 홈타운을 아파트를 구매했는데요. 네, 이제 5년 전에 33평을 그 당시 매입에 한 5억 3천 정도 구매했는데 네, 한때 금액이 막 올랐다가 네. 8호선 들어섰는데 올랐다가 지금은 조금 금액이 조금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현재 지금 7억 5천 정도로 그냥 또 알고 있는데 그 부동산의 시세에 물어보니까 한 7억 남기시면 네. 조금 팔 수 있다고 해서 그러고 있어서 그거를 팔면 세금 내고 나면 한 2억 5천 정도가 남는데요. 네. 매매를 하고 나면 이 주변에 또 그냥 아파트를 또 가야 될지 네. 아니면 이제 서울 쪽으로 가게 되면 8호선 라인 네. 서울 쪽으로 그냥 가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알겠습니다. 네. 구리 인창 현대홈타운 한 5년 정도 갖고 계셨고 팔고 네. 나면 이것저것 뭐 떼고 나면 2억 5천? 2억 정도 예. 금액 된다고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지역을 좀 갈아타는 게 괜찮을런지 저희 네. 양팔석 그게 전문가님 궁금해가지고요. 네, 네.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여기 지금 5년 전에 사셨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 요 아파트 시세 차익은 좀 보긴 했는데 크게 보지는 못했겠네요. 네. 아마 그때 얼마에 사셨어요? 그 당시 5년 전에 한 5억 3천 정도 이제 5억 구매했거든요. 3천, 5억 3천에 네. 7억 정도면은 그러네요. 전세 네. 요즘 빼고 나면 2억 5천 정도 남는다고요. 세금 떼고 네. 나면 네. 2억 5천인데 자 2억 5천 정도가 현재 요것을 그대로 보유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갈아타는 게 나을지 근데 네. 현재 전화하신 거 보니까 갈아타고 싶으시네? 그렇죠. 아무래도 욕심이 나죠. 그러니까 또. 네. 아,
자, 그러면 아까 8호선 라인이라는데 같은 8호선 라인에 있는 인접 지역으로 가시려면은 요 정도 금액이면 아파트로 갈아타시면 현재 홈타운보다는 투자 수익이 더 높은 그런 지역으로 추천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8호선 라인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또 서울 쪽으로도 염두에 그렇죠. 두고 계세요. 서울로 인서울 하고 싶은데 또 그게 가능할지. 2억 5천으로 아파트는 좀 불가능하세요. 그러면 그렇죠. 불가능하다는 것보다는 좋은 물건 찾기가 어려운데 네. 만약에 그 주변 지역에 꼭 어떤 앞으로 미래 가치는 좋은데 개발에 네. 대한 가치는 좋은데 꼭 아파트가 아니라도 상관없으세요? 8호선 라인에? 네, 그렇죠. 그 정도. 그러면 금액까지. 다세대나 빌라도 괜찮으세요? 네, 빌라도 요즘 잘 돼서 아파트 못지않게 또 구조도 그렇고 그래서. 네, 요거 투자 수익 낼 수 있는 지역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8호선 라인들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8호선 라인이 연장 노선이 이제 되면서부터 상당 부분 이제 이 아파트 값이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네네네.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네. 생각보다. 왜냐하면 이미 선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네. 현상이 나타났는데 네. 현재 인서울을 한다고 하면은 네. 암사 역사공원역, 암사역 그리고 천호역이 있어요. 네. 요 지역들에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있는데 실제로 인서울에서 2억 5천까지도 필요 없이 사실 네. 투자 금액을 좀 낮추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초기 개발에 초기 단계에 들어갈 것이냐. 네. 요거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좀 있겠죠. 요게 있는데 대신 이른 초기 단계는 약 1억 중반 정도. 오. 중반대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이미 진행이 되면서 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 다다른 게 있어요. 조합 설립 단계에 있으면은 요거는 아무래도 안전성이 확보가 돼 있겠죠. 네. 상대적으로 안전.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진행 단계. 여기는 뭐예요? 진행 단계예요. 진행 단계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2억 중반에서부터 3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요 선택은 이제 본인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살펴보게 되면은 보시면은 개발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의 개발 방식이 있어요.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늘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도심복합개발, 모아타운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를 조금 더 우선 확대를 해보게 되면은 이 지역들을 살펴보는 주변 지역, 암사역 주변에 주변 지역이 여기가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고 또 이쪽 지역도 개발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초기 단계다. 초기 단계로서 작은 자금이 들어가고 이미 여기는 진행 단계예요. 진행 단계. 여기도 진행 단계고 여기도 진행 단계예요. 진행 단계일 때 그럼 나는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여기는 전철이 상대적으로 좀 멀죠. 머니까 여기는 저는 좀 제외했으면 좋고 그러면 초기 단계냐 진행 단계냐. 그리고 진행 단계에서도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한강이 조망이 되는 이런 지역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긴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8호선과 5호선이 만나는 이 더블 역세권인 천호역 주변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 가치보다는 상당히 좋아지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 강동구가 상대적으로 뭐예요? 그 강남 4구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실제적으로 한강변에 있는 가치로서 요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인데 강남 서초, 용산, 송파 이 지역을 빼면은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이런 한강변에 있는 지역들은 현재보다도 앞으로의 그런 기대 가치가 좋고 또 토호제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어때요? 투자의 관심도가 높아요. 지금은 다만 대선이 있다 보니까 잠시 주춤이 어디나 지금 거래가 뚝 거의 끊길 만큼 그렇죠, 조용한 데니까 요거 지금 바로 팔 수가 있대요. 여기
지금 그 네. 투자해 놓으신 거는요? 부동산에 여쭤보니까 네. 조금 금액을 낮추면 한 7억 정도에 내놔보라고. 부동산에 예, 예. 대해서. 그러면 한번 그 용기 내 보셔서 네, 아마 되게 주변에 투자 방자거든요. 성공은 서울로 가라 이런 것이 일반적인 대세예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별도로 한번 네. 상담을 하시죠, 뭐.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한테 여쭤보느라고.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반가웠습니다. 인서울의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양팔석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